해질녘에 온정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결혼 생활에서 배신을 당한 주인공 지민이 시어머니가 남편의 애인에게 김치를 보내라 명령할 때 단호히 반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민은 김치 대신 시어머니가 아끼는 물건들과 배신의 증거를 담아보내 애인과 남편을 충격에 빠뜨렸죠. 결국 배신자들은 각자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지민은 이혼을 통해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열어갔습니다. 속 시원한 반격과 감동적인 새 시작이 펼쳐지는 이 이야기, 함께 감동받아 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쏙 튀어나올 때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갑자기 멈췄다. 지민아, 와봐. 낼 차갑고 단호한 톤은 오늘도 예외 없이 나의 등을 꽂았다. 나는 물을 닦고 손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갔을 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 앞에 무거운 항아리 하나를 놓고 앉아 있었다. 그 항아리는 시어머니가 매년 겨울 꼼꼼히 담가두는 김치독이었는데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어도 강렬한 배추와 고춧가루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 김치, 명일이 배송해라. 엘 시어머니가 뚜껑을 살짝 열어 김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어디로요? 라고 묻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려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디로 갈 거야? 철민이 애인한테야. 엘 시어머니의 말이 나의 귀를 꽂자 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 철민이 목을 돌렸지만 곧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익숙한 무관심한 모습이 나를 또다시 화나게 만들었다. 엄마, 그건 철민이의 애인인데요. 제가 직접 김치를 보내는 건 좀 왜 안 되냐? 그녀도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줘야지. 내가 직접 담근 김치라 맛도 좋고 그녀에게 우리가의 풍경을 보여주는 거잖아. 엘 시어머니가 단호히 끊으며 뚜껑을 다시 닫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철민이 애인이라는 여자, 이민주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타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처음엔 몰랐지만 철민이 휴대폰에서 삭제하지 않은 문자, 늦은 밤 들어오는 전화,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지출액을 보고 나는 모든 걸 알았다. 나는 철민에게 이혼을 제안했지만 그가 그냥 일시적인 거야 다시는 안 할게 라고 빌었고 시어머니는 남자가 좀 헤매는 거 당연해. 아내로서 참아줘야지 라고 말하며 나를 꾸짖었다. 이제 시어머니는 심지어 자신이 담근 김치까지 그 여자에게 보내라고 명령하는 거다. 그럼 주소는? 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묻는 대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던졌다. 여기에 적어놨어. 배송비는 우리가 내고 꼭 명일 아침에 보내라고 해. 엘라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이민주,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주소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철민이 그녀를 위해 월세로 빌려준 집이 맞았다. 엄마, 이 김치는 좀 매울 텐데 그분이 매운 거 안 먹어요?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시어머니가 웃음소리를 냈다. 매워도 견뎌야지. 우리가 식탁에 와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녀도 알아야지. 엘라는 김치독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마치 나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다. 철민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켜며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 나는 김치독을 부엌으로 옮기며 생각했다. 이 김치 절대로 이민주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철민을 빼앗고 나의 가정을 파괴했는데 내가 직접 시어머니의 김치를 보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부엌에 김치독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마음속엔 오래 잠들었던 분노와 반격의 불씨가 살짝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철민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아내와 며느리일 뿐인가? 오늘 이 김치를 통해 모든 걸 바꿀 거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민주가 받게 될 상자는
분명히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일 것이다. 부엌의 싱크대에 김치독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가 팔뼈를 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대고 뚜껑을 살짝 돌렸다. 시어머니 특유의 강한 맛이 풍겨나오는데 이 김치는 작년 겨울 나와 함께 담갔던 것인데 그때 시어머니는 지민아, 너도 김치 담는 법 배워둬. 앞으로 이 집 식탁을 책임질 거니까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배웠는데 결국 이 김치는 나를 버린 남편의 애인에게 보내는 거였다.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다. 나는 빨리 눈을 닫고 싱크대에 물을 쏟아부었다. 배신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라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3개월 전인데 철민이 회식이 길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저녁을 먹지 않고 나갔지만 새벽에 돌아온 그의 옷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였다. 나는 묻자 동료가 스프레이를 잘못 뿌린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그 눈빛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뒤로는 의심이 쌓였다. 철민이 휴대폰을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처럼 되고 저녁 집에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나는 결국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봤다. 오빠, 내일 저녁 같이 저녁 먹어? 오빠가 사준 목걸이 정말 예뻐.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언제 보내줘? 이민주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 아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오빠만 있으면 돼 라는 문자를 보았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철민에게 직접 대면했다. 그가 초반엔 부인했지만 결국 그녀가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줘라고 고백했다. 지민아, 너는 좋은 아내이지만 너무 평범해. 나는 좀 더 생동감 있는 걸 원해. 그 말이 아직도 귀를 울린다. 나는 이혼을 제안했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지민아, 남자가 한 번 실수하는 거 당연해. 철민이도 잘못 알고 있을 뿐이야. 너는 아내로서 참아줘야지 라고 말하며 나를 꾸짖었다. 그녀는 그냥 일시적이야. 철민이 결국엔 내 곁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이민주에게 김치를 보내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철민과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잃어버렸다. 존경도, 믿음도, 사랑도. 그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 나는 김치독을 다시 닫고 뒤를 돌았다. 부엌 창문을 열면 저녁바람이 들어와 이마를 스쳤다. 차가운 바람이 뇌를 차갑게 만들어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심이 생겼다. 이 김치는 절대로 이민주에게 보내지 않는다. 대신 그녀에게 보내줄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녀가 기대하는 건 시어머니의 김치일 텐데 내가 준비한 선물로 그 기대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나는 부엌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작년 생일에 철민이 선물해준 작은 노트가 있었다. 나는 그 노트에 이민주와 철민의 이메일 내용, 통화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민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적어놨다. 이 모든 게 배신의 증거다. 그리고 이 증거를 이민주에게 직접 보여줄 것이다. 나는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명령, 철민의 배신, 이민주의 도전 이 모든 걸 오늘 저녁에 끝낼 것이다. 나는 김치독을 옆으로 옮기고 부엌 창고로 갔다. 거기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민주에게 가장 충격을 줄 만한 것을 골라야겠다.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부엌 창고 문을 살짝 밀어 열면 먼지가 흩날리는 풍경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물건을 아끼는 편이라 안 쓰는 물건들도 깔끔하게 접어두거나 상자에 넣어 보관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공간을 헤엄치듯 걸어갔다. 여기엔 시어머니가 평생 동안 소중히 여긴 물건들이 모여 있었고 바로 이 중에서 이민주에게 보낼 선물을 골라야 했다. 첫째로 눈에 들어온 건 창고 구석에 놓인 허브, 재배용 화분 3개였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허브에 물을 주고 요리할 때 살짝 떼어 넣어 사용했다. 이 허브는 내가 직접 키운 거라 맛이 다르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이 화분들은 시어머니의 애정이 깃든 물건인데 애인에게 보내면 시어머니가 알았을 때 정말 격분할 것이다. 나는 3개의 화분을 차례로 드러내며 살펴봤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이 각각 잘 자라고 있었고 잎사귀가 싱그러웠다. 이걸 보내면 이민주는 왜 허브를 보내는 거지? 라고 당황할 거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은 선반 위에 놓인 옛날 주전자였다. 이 주전자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받은 결혼 선물이었다. 금색으로 코팅된 표면이 약간 검어졌지만 시어머니는 매달 한 번씩 닦아주며 뒤 주전자로 끓인 차가 가장 맛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나가려고 했을 때도 뒤 주전자는 절대로 버리지 마. 우리 집의 보물이야 라고 다짐했다. 이 주전자를 이민주에게 보내는 건 마치 시어머니가 은어는 이 집의 보물을 다루는 자격이 없다 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주전자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반격의 힘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노트를 꺼냈고 프린터를 켜서 안의 내용을 모두 인쇄했다. 철민과 이민주의 카톡 대화 캡처. 시어머니가 이민주에게 50만 원을 이체한 계좌 내역, 심지어 철민이 이민주에게 사준 선물 영수증 사진까지, 이 모든 게 배신의 증거였다. 나는 이 인쇄물들을 깔끔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들이 이민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고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아기 때 인형을 발견했다. 이 인형은 눈동자가 떨어져 반쪽이 비었고 옷도 낡아 해져 있지만 시어머니는 이 인형이 나를 아껴줬어 라고 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 방 안 침대 옆에 놓아두고 잔다고도 들어봤다. 이 인형을 보내면 이민주는 무언가 기분 나쁜 느낌을 받을 거라 확신했다. 이상하게도 예쁘지 않은 이 인형은 마치 시어머니의 시선이 이민주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나는 이 모든 물건들을 부엌 바닥에 모았다. 허브 화분 3개, 옛날 주전자, 아기 인형, 그리고 배신 증거 인쇄물. 이제 이 물건들로 김치독을 대체할 것이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보내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이민주에게 우리 집의 소중한 물건들을 보내주는 것이다. 이민주가 이 물건들을 보면 기대했던 김치 대신 이상한 물건들이 왔을 때의 충격과 당황을 상상하자마자 속이 시원해졌다. 나는 김치독을 다시 열고 안에 김치를 모두 다른 통에 옮겼다. 시어머니의 김치는 정말 맛있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김치독을 비우고 방금 준비한 물건들을 차례로 넣었다. 허브 화분을 먼저 넣고 주전자를 옆에 세웠다. 아기 인형은 주전자 위에 올렸고 마지막으로 배신 증거 인쇄물을 인형 옆에 넣었다. 김치독을 다 채웠을 때 그 안은 정말 황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황당함이야말로 이민주와 철민,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나는 뚜껑을 단단히 닫고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았다.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물건을 교체했다. 다음 단계는 이 김치독을 은밀하게 택배로 발송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나 철민에게 들키면 안 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택배 박스를 준비했다. 반격의 2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김치독을 테이프로 단단히 감은 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드라마 속 대사가 잠시 멈추고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아마 긴장 때문이겠다. 문서. 나는 빨리 부엌 창고에서 대형 택배 박스를 꺼냈다. 이 박스는 지난번 온라인으로 샀던 식기 세트 박스였고 크기가 김치독보다 조금 큰 편이라 딱 맞았다. 나는 박스 안에 버블랩을 깔고 김치독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독과 박스 사이의 공간에도 버블랩을 채워 넣어 흔들리지 않게 했다.
시어머니가 만약 택배를 보면 김치를 왜 이렇게 꼼꼼히 포장해? 라고 의아해할지 몰라도 지금은 들키지 않은 게 최우선이었다. 박스 뚜껑을 덮고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았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뭐 하는 거야? 아직 안 자? 나는 갑자기 몸을 굳혔다. 테이프를 붙이는 손이 살짝 떨렸다. 아, 엄마. 식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곧 갈게요. 엘라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남은 테이프를 빨리 붙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얼굴에 땀이 차올랐다. 만약 시어머니가 부엌에 와서 이 박스를 보면 모든 계획이 망할 것이다. 나는 박스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긴장감이 힘을 불어넣어 쉽게 들 수 있었다. 나는 부엌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철민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바로 기회였다. 나는 박스를 옆구리에 끼고 발을 살짝 내디뎠다. 복도의 바닥이 나무라 걸을 때 살짝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시어머니에게 들릴까 봐 겁이 났다. 차분히 앞으로 걸어가며 현관문에 도착했다. 나는 박스를 내려놓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고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박스를 다시 들어올려 밖으로 나갔고 현관문을 살짝 닫았다. 택배 창고는 아파트 첫 층에 있었는데 이 시간엔 거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첫 층에 도착했을 때 운이 좋게도 택배기사 한 명이 차량을 세우고 박스를 하차시키고 있었다. 어머님, 택배 보내시겠어요?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묻자 나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빨리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도착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나는 시어머니가 준 명함을 꺼내서 기사님에게 주었다. 강남구 삼성동. 기사님께서 주소를 입력하는 동안 나는 박스를 택배 차량에 실었다. 이 박스 안에 뭐 들어있어요? 파손되지 않아야 할 거예요. 기사님께서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조심히 보내주세요. 사실 안에는 허브 화분, 주전자, 인형, 그리고 증거인쇄물이 있지만 기사님은 알 수 없었다. 기사님께서 송장을 작성해주고 나는 서명을 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착할 거예요.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기사님에게 인사하며 뒤를 돌았다. 택배 차량이 점차 멀어지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성공했다. 이민주에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다시 아파트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고 문을 닫은 순간 나는 침대에 누웠다. 유문서 심장이 아직 쿵쿵 뛰었지만 속이 확 시원해졌다. 내일 이민주가 이 박스를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상상하자마자 미소가 터졌다. 기대했던 김치 대신 이상한 물건들이 나올 테고 그 사이에 끼워진 배신 증거를 보면 정말 분노에 찬 것이다. 그리고 철민에게 전화할 것이고 시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아픔을 돌려주는 시간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정말 재미있는 날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내일 아침 10시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정원에 나가 허브에 물을 주려고 입을 갈아입고 있었고 철민은 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민아, 김치 배송됐을까? 민주에게 문자 좀 보내서 확인해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엄마 되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이민주가 지금쯤 박스를 열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이민주는 강남구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의 통화를 받고 문을 열었다. 이민주 씨, 택배입니다. 기사님께서 김치독을 싸고 있는 박스를 내밀자 이민주는 눈을 반짝였다. 철민이 전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내준다고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박스를 받고 힘겹게 안으로 들어왔다. 철민이 월세로 빌려준 이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지만 그녀는 아직도 이 집이 나의 것이 될 거다라고 속삭였다. 박스를 거실 테이블에 놓고 이민주는 손으로 박스 표면을 만졌다. 테이프가 단단히 감겨 있어 가위를 찾아왔다.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라 맛이 정말 좋을 거야. 그녀는 혼자 웃으며 테이프를 잘라냈다. 박스 뚜껑을 열자 버블랩이 보였다. 꼼꼼하시네. 그녀는 버블랩을 하나씩 꺼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버블랩 사이에서 3개의 허브 화분이 보였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이 각각 화분에 심겨 있고 잎사귀가 싱그러웠다. 엄마, 허브를 보내주셨어? 이민주는 의아하게 속삭였다. 김치 대신 허브가 왔으니 당연히 놀랐다. 그녀는 화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야? 김치는 어디 갔어? 다음으로 꺼낸 건 옛날 주전자였다. 금색 표면이 살짝 검어졌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주전자를 보자 이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주전자는 왜? 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대적인 주방용품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라 이런 오래된 주전자를 보고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주전자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박스 안을 살펴봤다. 그때 아기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눈동자가 떨어져 반쪽이 비었고 옷도 낡아 해져 있는 인형을 보자 이민주는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이게 뭐지? 그녀는 인형을 꺼내려다가 겁먹듯 손을 뗐다. 예쁘지 않은 이 인형은 어딘가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엄마가 이런 걸 왜 보내주는 거야?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박스 안에 남은 건 종이 뭉치였다. 이민주는 긴장하며 그 종이 뭉치를 꺼냈다. 펼쳐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철민과 그녀의 카톡 대화 캡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50만 원을 이체한 계좌 내역 철민이 그녀에게 사준 목걸이와 가방의 영수증 사진 모든 게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건 뭐야? 이민주는 목소리가 떨리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항상 철민에게 아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오빠랑 정말 사랑해요 라고 애교를 부렸지만 이 증거들은 그 모든 거짓말을 드러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지 돈으로 철민이 좋아하는 거 사고 싶어? 라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보자 이민주는 얼굴에 화가 확 번졌다. 지민이 그래? 그녀는 나의 이름을 불며 분노에 찬 눈빛을 냈다. 그녀는 항상 나를 평범한 아내라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나가 직접 그녀를 노렸다는 걸 깨달았다. 이년아, 이민주는 종이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용문당 테이블에 놓인 허브 화분이 넘어져 잎사귀가 떨어졌고 주전자도 살짝 기울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철민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분노가 이길 수 있었다. 철민 오빠. 뭐야 이거?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이민주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보내준 김치라고 했잖아. 왜 허브랑 주전자, 이상한 인형이 왔어? 그리고 이 종이들.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야? 지민이 그래, 맞지? 나는 이때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철민의 휴대폰 울림소리를 들었다. 철민이 방에서 나와 휴대폰을 보자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여보세요? 민주아, 뭐라고? 철민의 목소리가 긴장하며 떨렸고 이민주의 분노에 찬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살짝 들렸다. 오빠, 너도 알고 있었어? 지민이 이렇게 나를 놀리려고 했어? 시어머니도 정원에서 들어왔고 무슨 소리야?
민주에게 무슨 말을 해? 라고 묻는다. 철민은 전화를 붙잡은 채 얼굴을 돌렸고 그 표정은 절망에 가까웠다. 나는 마음속에서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삭였다. 이민주의 충격과 분노, 철민의 당황, 시어머니에 의한 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내가 받은 아픔을 직접 느껴야 할 시간이다. 철민의 휴대폰 스피커에서 이민주의 분노의 찬소리가 터져나올 때 거실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갔다. 오빠, 이게 뭐야? 김치 대신 허브 3개, 옛날 주전자, 그리고 이상한 인형까지 왔어. 그리고 이 종이들. 지민이 그래, 맞지? 그녀가 이렇게 나를 놀리려고 했어. 철민은 얼굴을 붉히며 민주아, 진정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김치를 보내줬는데 김치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상한 물건들만 왔어. 이민주의 소리가 더 커졌고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도 명확히 들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찌푸리며 민주야, 뭐라고? 김치가 안 왔어. 라고 물었다. 엄마, 김치 없어요. 지민이가 뭔가 바꿨어요. 그녀가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민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철민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지민아, 이게 뭐야? 너 김치를 어떻게 처리했어? 라고 나에게 돌려 말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약간의 분노도 섞여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살짝 기울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시킨 대로 배송했어요. 왜 이런 소리야? 그런데 민주가 김치 안 받았다고 해. 대신 허브랑 주전자, 인형이 왔다는 거야. 철민은 소리를 높이며 다가왔다. 시어머니도 지민아, 너 정말 김치를 보냈어? 그럼 민주가 받은 건 뭐야? 라고 의아하게 묻는다. 엄마, 저는 엄마가 준 김치독을 그대로 택배로 보냈어요. 어떻게 허브나 주전자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철민은 휴대폰을 잡고 민주아, 너 진짜 김치 안 봤어? 박스를 제대로 뒤져봤어? 다 뒤졌어. 아무것도 없어. 이 지민이 정말 못됐어. 오빠, 너 지금 당장 그녀에게 말해줘. 내게 사과시켜. 철민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지민아, 너 정말 그런 짓 안 했어? 민주가 너무 화가 났어. 이대로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벨라는 단호히 끊으며 말했다. 엄마도 알잖아. 어제 저녁 김치독을 그대로 포장해서 보냈어. 택배 기사도 봤어. 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민주가 그렇게 말하는 거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 지민아, 너 박스 안을 확인했어? 김치가 정말 안에 있었어? 엄마, 저는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를 건드릴 수 없잖아. 엄마의 마음인데 엘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담근 김치를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철민은 다시 이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주아, 미안해. 아마 택배가 잘못 갔거나 아니면 너가 잘못 받았을 수도 있어. 엘 잘못 받았다는 거야? 주소도 맞고 이름도 맞는데. 지민이가 바꿨어요. 그녀는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해요. 이민주는 여전히 분노에 찬 상태였다. 오빠, 너 지금 당장 그녀에게 가서 물어봐. 그리고 내게 사과시켜. 아니면 우린 헤어지자. 이 말을 듣자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아, 그렇게까지. 그럼 어떡해? 나 이렇게 괴롭힌다고. 지민이가 너 때문에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잖아. 너 그녀에게 말해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민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철민은 눈을 붉히며 나에게 돌려 말했다. 지민아, 너도 대체 뭐 했어? 민주가 그렇게 화가 나잖아. 너 그냥 왜 그러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벨라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다. 만약 민주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녀의 문제지. 나는 엄마의 명령을 잘 수행했어. 그때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건 심상찮아. 철민아, 너 지금 민주에게 가서 직접 확인해봐. 박스 안에 정말 김치가 없다면 택배사에게 문의해봐 엘라고 말했다. 그래, 엄마, 철민은 급히 갈아입고 지민아, 너 기다려. 내가 와서 확실히 물어봐야겠다. 벨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지민아, 너 정말 그런 짓 안 했어? 너는 평생 안 그러잖아, 엘엄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라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철민이 이민주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그 황당한 박스를 직접 보게 될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시원해졌다. 철민이 이민주를 만나면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이고 철민은 결국 내가 한 일을 눈치챌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곧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반격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나는 커피잔을 비우며 미소를 지웠다. 이제는 그들이 내가 받은 아픔을 더욱 깊이 느껴야 할 시간이다. 철민이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은 뒤덮인 진흙처럼 얼룩덜덜했다. 숨을 헤퍼들이며 거실로 걸어오는 모습에서 이미 모든 게 발각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어때? 민주 집에 정말 김치 없었어? 라고 급히 묻자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엄마, 지민이가 정말 김치를 바꿨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뭐라고? 지민아, 이게 진심이야? 너 정말 내가 담근 김치를 빼고 다른 걸 넣어 보냈어? 시어머니는 걸어가 나에게 다가섰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의자에 앉아 웃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럼 철민이 왜 그렇게 말해? 민주 집에 가봤는데 정말 허브세계, 옛날 주전자, 그리고 내 아기 때 인형까지 있었어. 철민이 소리내서 외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뒤섞여 있었고 이민주에게 받은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내 아기 인형?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턱을 괴고 올라갔다. 그녀는 즉시 부엌 창고 방향을 쳐다봤다. 내 인형이 민주 집에 있었어. 지민아, 너 어떻게 내 인형을 가져갔어? 그 인형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인데. 엄마,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벨라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 어제 저녁엔 오직 엄마가 준 김치독만 포장해서 보냈어요. 인형이나 주전자는 어떻게 들어갔을 수 있어요? 아마 철민이 오해한 거 아니에요? 오해. 내가 직접 보고 왔어. 그 인형은 눈동자가 떨어져 있고 옷도 해져 있는 거 알잖아. 바로 엄마 방에 놓아두던 그 인형이었어. 철민은 손을 흔들며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허브도. 엄마가 정원에서 키우던 바질, 로즈마리, 타임 3개 모두 있었어. 민주가 그 물건들 보고 정말 화가 났다. 심지어 그 안에 우리 둘의 카톡 대화 스크린샷도 있었어.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카톡 대화 스크린샷. 뭔데 그래? 지민이가 우리 둘의 대화, 그리고 엄마가 민주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까지 프린트해서 넣어놨어. 민주가 그걸 보고 엄마도 알고 있었어? 라고 화를 내더라고. 철민은 억울해하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점차 분노로 인해 몸이 떨렸다. 지민아, 너 이 모든 걸 의도적으로 한 거지? 내 김치 대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보내고 심지어 그런 증거까지 넣어서 민주를 화나게 한 거지? 그녀는 나에게 손을 뻗었지만 결국 내리지 못하고 주책을 괴웠다. 엄마, 저는 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살짝 기운다리며 말했다. 저는 오직 철민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철민이 민주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엄마도 알잖아. 저는 이혼을 제안했지만 엄마와 철민이 그냥 참으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그냥 일시적이었어. 철민이 결국엔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철민과 민주 사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건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벨라는 단호히 끊으며 말했다. 철민이 저를 배신했고 엄마는 그걸 용인했어요. 민주는 저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저는 단지 그들에게 내가 받은 아픔을 조금만 돌려준 것 뿐이에요. 작품을 돌려준다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아끼는 물건들로 민주를 괴롭히고 심지어 그런 증거까지 넣어서 너 정말 이렇게 못됐어? 시어머니는 탁자를 세게 친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철민은 지민아, 너 그냥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어떡해? 민주가 나랑 헤어지자고 했어. 내가 그녀를 잃어버리면 그건 철민의 잘못이에요. 엘라는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철민이 저를 버리고 민주를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해야 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지민아, 너 지금 당장 민주에게 전화해서 사과해. 그리고 내 물건들 모두 돌려받아오고 이혼은 생각도 마라. 너는 이 집의 며느리로 남아야 해. 사과하거나 물건을 돌려받거나 이혼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델라는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이 모든 건 저의 결심입니다. 엄마와 철민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다. 지민아,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너는 혼자 살 수 없어. 이 집에서 나가면 혼자라도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엘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보다는 이제 엄마와 철민이 저에게 한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를 이렇게 대했어요? 왜 이렇게 대했어요? 내 말이 거실에 울려 퍼자 시어머니와 철민이 동시에 입을 막았다. 그들에게 이 질문이 갑작스러웠는지 혹은 대답할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지민아, 이건 이야기가 심해졌어. 철민이 어색하게 말하려 할 때 나는 손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마지막 증거가 있었다. 엄마, 철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속고 있었을 거예요. 엘라는 손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건 지난달 엄마와 철민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녹음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자 나는 재생 단추를 눌렀다. 철민아, 민주에게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줘. 그녀가 좋아하는 걸 사주고 이래야 지민이에게 들키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왔다. 다음은 철민의 목소리였다. 알겠어, 엄마. 하지만 지민이가 눈치챌까 봐 겁나. 그녀가 이혼을 제안했잖아. 눈치챌 거 뭐 있어? 그녀는 순순해서 그냥 참을 거야. 너는 그냥 민주와 즐기면 되고 지민이는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두면 되지.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잠잠해졌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지민아, 너 언제 이렇게... 엄마가 저를 믿지 않고 철민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어요. 엘라는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음으로 꺼낸 건 휴대전화이었다. 이건 철민이 민주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들입니다. 지민이는 그냥 집안일만 할 줄 아는 아내고 너만큼 재미없어 나는 곧 이혼해서 너랑 살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보냈어요. 엘라는 휴대전화를 철민에게 내밀었다. 철민은 휴대전화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너가... 저는 철민의 휴대전화를 안 봤어요. 하지만 민주가 친구에게 이 문자를 보여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민주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건 거짓이야. 민주가 그럴 리가 없어. 철민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이 없었다. 나는 웃으며 거짓인지 아닌지는 민주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엄마와 철민이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무시했는지. 시어머니는 탁자를 세게 친다. 지민아, 그래도 너는 너무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신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해줄 사람으로 받아들여주신 거예요. 나는 단호히 끊으며 말했다. 철민이 배신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참아줘라고 말했고 민주에게 용돈을 보내주며 그들의 관계를 용인했어요. 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 이렇게 모든 걸 털어놓은 거야? 민주에게 내 물건들과 증거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망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눈물을 섞고 있었다. 이 집이 망치는 건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와 철민이 저를 버렸을 때 이 가정은 이미 망가졌어요. 철민은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이혼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철민, 나는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배신은 한 번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너와의 관계, 이 집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싶어요. 그럼 너 어떻게 살아?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저는 결혼하기 전에 스스로 직장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의 저축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벨라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추가했다. 엄마가 아끼는 허브, 주전자, 인형은 민주가 내일쯤 보내올 거예요. 그녀도 이제 그 물건들이 필요 없어졌을 테니까.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했던 상처는 되돌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작고 눈물이 흘렀다. 철민도 지민아, 저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래도 이제 그만하세요. 엘라는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이 모든 걸 끝내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어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변호사에게 맡겨서 보내드릴게요. 엘라는 손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시어머니와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저는 오래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갔다. 이 반격은 정말 통쾌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나 친구가 빌려준 작은 원룸에 정착한 지 셋째 날이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나는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친구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민아, 들었어. 철민이랑 이민주 사이 완전히 망했어. 혜진의 기운찬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나왔다. 나는 웃으며 왜 그래? 라고 묻자 혜진이 속삭였다. 이민주가 어제 철민이 아파트에 갔어. 허브, 주전자, 인형까지 모두 들고 와서 내던지고 말았어. 이런 찌질한 물건들 나 안 쓴다고 소리치며 갔대. 철민이 붙잡으려 했는데 이민주가 너랑 엄마 둘 다 거짓말쟁이라고 외치고 도망쳤어. 그 뒤로 철민은 이민주를 찾아다녔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 않는 이민주를 위해 그냥 아파트 아래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결국 보지 못했다. 이민주는 그날 저녁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우리 이제 그만. 너는 너의 아내를 버렸고 엄마는 나를 이용했어? 나는 이런 거지 같은 관계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철민은 너무 슬퍼서 한동안 출근도 안 했다. 결국 출근했지만 마음이 산으로 갔는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했다. 회사 상사는 최근에 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경고했고 결국 그는 팀장 자리에서 내려졌다. 월급도 줄었고 이민주에게 내던 월세비와 용돈으로 인해 저축도 거의 탈탈 털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떠나고 난 뒤 혼자 큰 집에서 살게 됐다. 정원의 허브는 아무도 물어주니 시들었고 방에 놓인 아기 인형도 다시 보기 싫어 문짝 뒤에 숨겼다. 철민이 출근하면 집은 텅 비어 있고 저녁엔 혼자 차가운 밥을 먹었다. 그때마다 지민아가 있을 땐 참 좋았어 라고 속삭이며 후회했다. 어느 날 철민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허전했고 눈물을 섞고 있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민주도 떠나고 직장도 망했어. 엄마도 매일 울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철민, 너는 이제 후회해도 늦어. 그렇지만 나 진심으로 고쳤어. 이제는 너만을 사랑할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게. 제 사랑은 후회로 되돌릴 수 없어. 벨라는 단호히 끊으며 말했다. 내가 배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방조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벨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밖을 봤다. 철민과 시어머니, 이민주 그들 모두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처참한 결과를 받았다. 철민은 명예와 사랑, 직장을 모두 잃었고 이민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혼자 떠나갔으며 시어머니는 외로움과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에게 한 대가였다. 나는 결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냥 자신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처벌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친구 혜진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철민이 이제 아파트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거래? 시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졌대. 이민주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엘라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세상엔 정의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과 관련된 모든 건 과거였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다. 그들의 처참한 결과는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나의 행복이다. 이혼 서류가 끝나는 날, 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와 햇살을 마시고 깊게 숨을 쉬었다. 오랜 동안 얹어있던 짐이 드디어 떨어진 기분이었고 마음속은 평온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 찼다. 친구 혜진이 차를 태워왔어요. 지민아,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혜진이 기운차게 말하며 내 어깨를 칭찬했다. 나는 혜진과 함께 원룸에 돌아왔고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몇 명의 친구들이 와주어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문서 과거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아팠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서 살지 않는다. 그냥 김지민으로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후로 나는 예전에 하던 디자이너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결혼 기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다시 찾았고 매일 즐겁게 작업에 몰입했다. 처음엔 단순히 프리랜서로 작업을 받았지만 실력이 인정받아 점차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됐다. 지민님의 작품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클라이언트의 칭찬이 나의 동력이 되었고 나는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원룸 창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시어머니의 허브는 돌려받았지만 나는 직접 새로 산 씨앗으로 허브를 키웠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주고 작업할 때 잎사귀를 살짝 떼어 넣는 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이 허브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어느 날 나는 작업 관계로 갔던 갤러리에서 예기치 않게 옛 동료 민준을 만났다. 지민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민준은 예전처럼 친절하게 묻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민준은 지민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격려해줬다. 이제 너의 재능을 펼쳐보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뒤로 민준과는 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그는 나의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나의 의견을 존중해줬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스스로 행복을 찾고 있기에 새로운 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 민준도 이를 이해해 주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냈다. 몇 달 뒤 나는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친구들 물론 민준도 와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품에 감동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 자유와 희망이 느껴져요. 관객의 한마디가 나의 눈을 젖혔다. 이 전시회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의미였다. 전시회가 끝난 저녁, 나는 혜진과 함께 해변에 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를 흩날리며 나는 혜진아, 정말 행복해라고 말했다. 과거에 아파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혜진은 지민아, 너가 이렇게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나의 어깨를 감쌌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고 파도 소리가 평온함을 선사했다.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의 김치독을 바꾼 그날의 결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철민과 이민주, 시어머니는 각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나는 이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앞으로도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혹시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김지민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앞으로의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통쾌하고 쏙 시원한 결말이자 새로운 시작이다.